940조 원짜리 머니 파이프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의 삼성전자 주가에 쏘아올리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전장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패권 전쟁입니다. 판돈만 940조 원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이만큼 쏟아붓겠다며 선언한 캐펙스, 즉 설비 투자 금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5천만 국민을 위해 1년 동안 쓰는 국가 예산이 68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 4곳이 AI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태우는 돈이 한국 1년 살림살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현상을 두고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 예산의 10배이자 미국 전체 GDP의 2.1%에 달하는 수치라며 경악했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왜 내 계좌 속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걸까요? 운명의 날은 이번 주 수요일 2월 25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이 실적 수치는 단순한 매출 보고가 아닙니다. 94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에 돈이 얼마나 콸콸 쏟아지고 있는지 확인시켜줄 유일한 유량 계측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일 아침 엔비디아 뉴스를 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월가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실전 투자 가이드, 코앞의 경제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분석에는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3가지 히든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디코딩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940조 원이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 어떻게 돌고 돌아 삼성전자라는 종착지에 꽂히는지 그 돈의 길을 추적해봅시다. 아마존이 2천억 달러, 구글이 최대 1,850억 달러, 메타가 1,35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50억 달러까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역 4개 회사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공식적으로 배정한 금액만 합쳐도 약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0조 원입니다. 이건 뇌피셜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초 각 기업의 어닝콜에서 CFO들이 직접 컨퍼런스에서 못 박은 확정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AI에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기업들 재무 건전성 괜찮은 거야? 맞습니다. 과잉 투자 논란, 즉 AI 버블론이 2025년 하반기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돈만 쓰고 수익 모델은 없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2월 초 실적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이 공포는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메타의 AI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죠.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 역시 AI 도입 효과로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 부문에서만 한 분기에 13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들이부은 돈보다 더 큰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CEO들이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주저하면 영원히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빅테크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승자 독식, 즉 위너 테이크 올해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AI 전쟁에서 2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94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현금 폭탄 투하가 결정된 겁니다. 실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과잉 투자라는 우려를 잠재워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은 무엇을 사는 데 쓰일까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기 위한 두뇌, 바로 GPU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절대 군주는 엔비디아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80%를 상회합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 그 자체입니다. 빅테크가 쏘아올린 940조 원의 낙수 효과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과 루빈을 수년간 수백만 개 단위로 싹쓸이해 가겠다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줄을 섰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칩 혼자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반드시 기필코 붙어 있어야 하는 핵심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GPU가 슈퍼카의 12기통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을 폭발시키는 최고급 하이옥탄 연료입니다. 연료통이 비면 페라리도 멈춥니다. 수천만 원짜리 GPU를 사와도 HBM이 없으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HBM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딱 3곳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9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2025년 3분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혹시 제사의 경쟁자가 튀어나올 순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HBM은 D램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깎아 수십 층으로 쌓고 구멍을 뚫는 초미세 공정의 결정체입니다. 이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기술력은 지구상에 이 세 곳뿐입니다. 진입 장벽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게 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머니 파이프라인의 전체 설계도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빅테크가 자금을 쏘고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심장을 만들어 납품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이커머스에서 폭풍 쇼핑을 하면 택배 물량이 폭증하겠죠. 그런데 그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갈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단 3곳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문이 밀려들 때 진짜 슈퍼갑이 되는 건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쥔 제조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품 공급사는 원청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제조업 상식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판에서는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젠슨 황이 아무리 GPU를 많이 팔고 싶어도 한국에서 HBM을 보내주지 않으면 제품 출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격 결정권, 즉 프라이싱 파워가 구매자에서 생산자로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슈퍼을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 라인을 풀가동하느라 모든 생산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 일반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레거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찍어낼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고부가 가치인 HBM 주문은 미어터지는데 일반 메모리 공급시가 마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난 3개월 사이 D램 현물 가격이 무려 60%나 폭등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2017년, 2018년 전설의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있죠? 그때 D램 가격이 50% 오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고작 석 달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블룸버그가 오죽하면 이 상황을 두고 램마게돈이라는 신조어까지 붙였겠습니까? 당분간 메모리 공급난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반도체 산업 특유의 시소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바닥이 고정비가 워낙 살벌하거든요. 공장 돌리고 장비 들이고 인건비 나가고 반도체 한 개를 팔든 100만 개를 팔든 나가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제품 가격이 10%만 올라도 영업이익은 30에서 50%까지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시소 한쪽을 살짝만 눌러도 반대쪽이 확 솟구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럼 드램값이 60% 뛰었으니 삼성전자 이익도 딱 그만큼만 늘어날까요? 천만에요.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소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때문이죠. 증권가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70조 원에서 180조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90에서 314%나 급등한다는 계산입니다. 저도 리포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숫자거든요. 자금이라는 물살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9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빅테크 지갑에서 나와 엔비디아를 거쳐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파이프라인 위에 있다고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위상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이 디테일을 놓치면 투자 시나리오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HBM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57%를 장악했고 삼성전자는 22%, 마이크론이 21%입니다. 하이닉스 점유율이 삼성의 2배를 훌쩍 넘기는 상황이죠. 도대체 어쩌다 이런 초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3년이나 앞서 HBM에 사활을 걸고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HBM 물량을 애타게 찾을 때 준비된 곳은 오직 하이닉스뿐이었죠. 그때의 선점 효과가 지금까지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손 놓고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2일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니까요.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 뉴스만 보면 야, 드디어 삼성이 다시 1등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행복회로 돌리실 수 있죠. 하지만 세계 최초 양산 타이틀과 시장 1위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2026년 HBM4 점유율 전망치만 봐도 하이닉스가 54%, 삼성은 28%에 그칩니다. 격차가 좁혀진 건 맞지만 역전까지는 아직 큽니다. HBM4 양산의 진짜 의미는 이제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지 추월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대 자본인 블랙록의 포트폴리오를 까보면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이었죠.
블랙록이 7년 9개월 만에 SK하이닉스 지분 5% 보유를 공시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단숨에 4대 주주 자리를 꿰찼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지분도 5% 넘게 들고 있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지분을 쓸어 담은 건 명백히 하이닉스 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랙록의 뇌구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HBM 시장의 57%를 쥔 강자와 22%에 불과한 후발주자, AI 투자 사이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파이프라인에서 쏟아지는 물을 가장 많이 받아낼 그릇에 돈을 붓는 건 당연한 이치죠. 자본은 언제나 구조적인 우위를 따라 흐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록이 하이닉스 지분 공시를 낸 그 2월 21일 금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2조 550억 원어치나 순매도해버렸습니다. 이 숫자 감이 오십니까? 한 손으로는 하이닉스를 풀매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삼성전자를 2조 원 넘게 패대기 친 겁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블랙록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주로 쓰는 통로가 바로 EWI라는 상장지수 펀드거든요. 2월 13일 목요일 하루에만 4,570억 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펀드가 생긴 지 25년 만에 하루 유입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연초부터 들어온 돈만 합쳐도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EWI는 패시브 상품입니다. 패시브가 뭐냐? 펀드 매니저가 머리 써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에 담긴 종목을 비율대로 기계적으로 쓸어 담는다는 뜻입니다. 즉,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비중에 따라 세트로 묶여서 같이 사지고 또 같이 팔리게 되는 구조죠. 들어올 땐 썰물처럼 밀려오지만 나갈 때도 썰물처럼 한 방에 빠져나갑니다. 큰손의 매수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판일 뿐 타이밍을 보증수표처럼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도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그 속내를 한꺼풀 벗겨보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1.14%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이제 미국 주식 배당만으로는 재미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배당금 받아서 노후 꾸리시려는 분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죠. 둘째, 다가오는 7월부터 한국 외환 시장이 24시간 빗장을 풉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게 성사되면 글로벌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한국 주식을 담아야 하는 판이 깔리게 됩니다. 돈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왕복 8차선으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940조 원짜리 파이프라인의 종착지가 결국 한국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확신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악한 돈이 파이프 끝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뜨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호재 아니야? 파이프라인 뚫렸지, 블랙록이 사들이지, 디램값 모르지, 그냥 삼성전자 풀매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파이프라인에 돈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수도꼭지가 영원히 고장나지 않을 거란 보장? 그건 아무도 못하죠. 실적이 깡패다. 보통은 실적 잘 나오면 주가도 쏘는 게 국룰이잖아요. 교과서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형님한텐 이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번의 성적표를 까볼까요? 4번 다 시장 컨센서스를 가볍게 씹어먹었습니다. 매출, 이익, 전부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정작 주가 흐름은 어땠냐? 4번 중 3번이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5년 8월을 복귀해봅시다. 탑라인, 바텀라인 다 좋았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3%나 빠졌어요. 같은 해 11월도 마찬가지였죠. 매출 570억 달러, 역대급 실적을 찍어 눌렀는데 다음날 나스닥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시장이란 놈은 단순히 실적이 좋다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미쳤느냐 그 괴리율에 베팅하는 거예요. 학창시절 시험 점수로 비유해볼까요? 맨날 90점 받아오던 아들내미가 92점을 받아왔다? 그럼 어이구 잘했다 칭찬해주죠. 근데 이번엔 온 동네에 전교 1등 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이에요. 다들 100점 만점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적표에 98점이 찍혔다? 분명 잘한 건데도 기대가 만점이었으니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의도 용어로 이걸 바로 sell the news,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죠. 기대감으로 주가를 미리 펌핑 시켜놨다가 막상 뚜껑 열리면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딱 그 짝이에요. 월가 컨센서스 매출이 65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7%나 덩치를 키운 수치죠.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1.53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EPS가 뭐냐? 그냥 주식 한 주당 회사가 순수하게 얼마 벌었냐는 지표예요.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5%가 예상됩니다. 이미 눈높이가 대기권 뚫고 우주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이걸 뚫어야 본전이고 뚫더라도 그 폭이 애매하면 에이 별거 없네 하고 실망하는 구조인 겁니다. 옵션 시장 판세는 더 살벌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위아래로 7%는 요동칠 거라고 베팅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덩치를 생각하면 하루 만에 시총 250조 원이 증발하거나 솟구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히든 리스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형님들이 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수출을 작정하고 틀어막고 있거든요. 지금 H2100레드라는 칩이 조건부로 나가고는 있는데 이 빗장이 더 걸리면 엔비디아의 매출 믹스, 즉 돈 되는 장사 비율이 망가집니다. 중국의 비싼 칩을 못 팔면 그만큼 마진율 높은 제품 비중이 쪼그라들고 결국 매출 총이익률이 훼손될 수밖에 없죠. 만약 이번 성적표에서 마진이 73% 밑으로 찍힌다? 그럼 시장은 바로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거 블랙웰 초기 비용 때문이야? 아니면 중국 규제 탓이야? 하고 말이죠. 원인이 뭐냐에 따라 주가 해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싸늘한 분위기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잖아요. 2017년에서 2018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메모리 없어서 못 판다. 이제 반도체는 장기 호황이다 난리가 났었죠. 장밋빛 전망이 도배됐고 삼성전자 주가는 천장을 뚫었습니다. 근데 2019년 거짓말처럼 가격이 반토막 났어요. 영원불멸할 것 같던 슈퍼사이클이 고작 1년 만에 종쳐버린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랑 서버 같은 범용 수요가 메인이었어요. 경기가 꺾이면 수요도 같이 죽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구조였단 얘기죠. 지금은 AI라는 구조적 성장의 판이 깔려 있습니다. 빅테크 형님들이 이미 94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공증까지 서놨어요. 일론 머스크조차 4년 뒤면 메모리 없어서 난리 난다라고 대놓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기가팩토리를 넘어 테라, 즉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하나 결정적 증거, 그때의 블랙록과 지금의 블랙록은 다릅니다. 25년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 주식을 쓸어담고 들어왔어요. 이런 공격적인 베팅은 처음입니다.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 손잡이를 누가 쥐고 있는지, 언제 잠길지는 항상 의심해야죠. 유량계 눈금을 읽을 줄 아는 타짜들만 살아남는 장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진짜 여러분 계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 삼성전자는 탈출 가능한 거냐? SK하이닉스는 존버해도 되냐? 궁금하실 겁니다. 2월 20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9만 100원입니다. 시총이 무려 1134조 원이에요. 하이닉스는 장중에 95만 5천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달렸고요. 증권사 23곳이 내놓은 삼성전자 평균 목표가가 21만 9,740원이고 가장 뷰가 좋은 다올투자증권은 27만 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평균치까지만 봐도 약 15%는 더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이 숫자가 내 계좌의 현실이 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 운명을 가를 키맨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쪼개서 보죠. 첫째, 엔비디아가 시장의 콧대를 꺾고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658억 달러를 가볍게 넘기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760억 달러 이상을 부르는 베스트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한국 시간 2월 26일 목요일 아침 여의도증권사 리포트가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 레벨업, 이런 제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죠. 꿈의 주가죠. 하이닉스 100만원 돌파가 현실이 되고 삼성전자도 20만원 고지에 깃발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옵션 시장이 위아래 7%를 열어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뉴스 뜨자마자 와 대박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세력들의 뉴스 털기에 잠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쫄아서 던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뇌동매매 금지 구역이에요. 펀더멘털 파이프라인이 짱짱한데 주가가 눌린다? 현금 쥔분들에겐 박앤세일 찬스죠. 두 번째 시나리오, 엔비디아가 딱 예상치만큼만 찍어주는 경우입니다. 컨센서스는 맞췄는데 시장을 놀래킬 만한 한방, 즉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약한 상황인 거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710억 달러 선에서 멈춘다면 재료 소멸로 인식돼서 뉴스에 팔아라 물량이 쏟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적표 비유 딱 떠오르시죠? 엄마는 100점 기대했는데 98점 받아온 격이라 시장은 실망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외인 수급 꼬이면서 8% 정도 조정받고 닉스도 비슷한 레벨로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고점인 19만원에 탑승하신 분들은 계좌가 17만 5천원에서 18만원까지 녹는 걸 목격하게 되실 텐데 멘탈 꽉 잡으셔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빅테크 사대장이 쏘기로 한 940조 원, 이 막대한 캐펙스는 이미 확정된 상수예요. 돈이 어디로 증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파이프라인 자체는 건재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계속 봐오던 그 패턴,
데자비처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실적 발표 당일엔 털리고 2, 3주 지나면 저가 매수세, 즉 줍줍 물량이 들어오면서 V자 반등하는 공식이죠. 이 메커니즘만 알면 조정장에서도 발 뻗고 잡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 솔직히 저도 이게 제일 찜찜해요. 매출은 찍었는데 GPM, 즉 마진율이 73% 아래로 깨지거나 가이던스가 쇼크 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최악의 경우죠. 이게 현실화되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목요일 눈 뜨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3에서 5% 박살나 있는 꼴을 보게 되실 겁니다. 9시 땡 치자마자 국장 열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호가창은 시퍼렇게 질려서 갭락 출발하겠죠. 10% 넘게 급락하는 툼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삼전 17만원대, 닉스 85만원대까지 밀리는 시나리오도 열어두셔야 해요.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들어갑니다. 주가가 박살나도 940조 원짜리 AI 인프라 투자 계획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빅테크 형님들이 지금 와서 투자를 접는다? 치킨 게임 중이라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파이프가 터진 게 아니라 유량계 눈금이 기대보다 낮게 찍힌 겁니다. 단, 마진이 훼손된 이유를 현미경 검증하셔야 해요. 블랙웰 수율 잡느라 돈 좀 쓴 거면 일시적 노이즈예요. 한두 분기면 정상화됩니다. 이럴 땐 공포에 사는 게 정답입니다. 매도 압력이 절정에 달할 때가 찐바닥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반면 대중국 제재로 알짜배기 고마진 물량을 못 팔아서 그런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구조적 악재니 비중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자, 이번 주 액션 플랜 딱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어입니다. 반도체 주주분들, 이번 주 월화, 즉 2월 23일에서 24일엔 불타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비중부터 점검하세요. 내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덩어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 두들겨 보시란 얘기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계좌가 10% 녹아도 꿀잠 잘 수 있다? 그럼 통과입니다. 불면증 올 것 같으면 비중 오버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줄이세요. 다음은 실적 데이터 확인입니다. 한국 시간 2월 26일 목요일 오전 7시 성적표 공개됩니다. 9시 개장 전까지 주어진 2시간.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딱 3가지 숫자만 체크하세요. 첫 타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17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가 760억 달러를 뚫었다? 파이프라인이 더 굵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710억 달러 이하면 본전치기, 급이 치면 계좌에 경고등 켜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쉽게 말해 장사에서 남는 마진율인데 75% 방어하면 펀더멘털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73% 선이 깨지면 비용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니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입니다. 엔비디아 매출 덩어리 중 데이터 센터가 80% 이상 찍혀야 AI 수요 아직 안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쪼그라들면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이 세 가지 숫자만 스캔하면 목요일 장 시작 때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견적 바로 나옵니다. 기회 잡는 법도 알려드려야죠. 목요일 아침에 조정 왔다? 흥분해서 몰빵하시면 골로 갑니다. 3분할 매수 필수예요. 목요일에 하나, 일주일 뒤 하나, 또 일주일 뒤 하나. 이렇게 시차 두고 들어가야 물려도 평단 관리하면서 살아나옵니다. 반대로 바로 튀어오르면 첫발 담금 물량으로 수익 챙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블랙록 자금줄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EW와 ETF의 연초부터 3.6조 원이 꽂혔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이에요. 들어올 때도 우르르 나갈 때도 썰물처럼 빠집니다. 자금 유출 포착되면 2, 3일 내로 대응 안 하면 물립니다. etf.com이나 블랙록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두시고 매일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EW와 ETF 펀드플로우 치면 다 나옵니다. 무조건 가즈아만 외치는 건 사기꾼이죠. 냉정한 얘기 하나 더 보탭니다. 아까 시소구조 설명드렸죠? 가격 오를 땐 이익이 레버리지로 터지지만 꺾일 땐 이익도 같이 날아갑니다. 지금이 AI 슈퍼사이클이라 2018년이랑은 다르다? 맞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천년 만년 오르진 않아요. 잔치가 언제 끝날지 이 사이클의 피크아웃 시점은 항상 째려보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스모킹 건 바로 이번 주 발표될 엔비디아의 어닝 리포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는 이 거대한 자금 순환 구조, 즉 머니 파이프라인을 보여주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일 뿐입니다. 리딩방처럼 특정 종목을 사람마다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모든 판단과 그에 따른 성적표는 결국 투자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가슴에 꼭 새겨주세요. 자, 이제 흐릿하던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제가 오프닝 때 던진 질문 기억나십니까? 내 삼성전자 주가랑 엔비디아 실적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이건 단순히 바다 건너 미국 기업 하나의 성적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9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서 발원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돈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빅테크 공룡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엔비디아가 그 판을 설계하면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핵심 엔진인 부품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이 거대한 산업 파이프라인의 수압을 체크하는 마스터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동성 장세에서 내 계좌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유량계를 읽는 인사이트를 장착하게 된 겁니다. 오늘부로 스마트한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파이프라인에는 이미 엄청난 유동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본인의 자산 수도꼭지만 확실하게 통제하시면 됩니다. 경제 뉴스, 구조만 알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모든 뉴스가 술술 읽힙니다. 코앞의 경제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인사이트, 다들 어떻게 소화하셨나요?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 중이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우리 국장의 영원한 숙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님들의 생생한 전략과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난해한 월가 소식과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포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